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유시미 씨가 그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에서 글쓰기를 위해서 딱 세 권만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칼 세겐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유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명문장,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명료한 사고를 문장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또 문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란 책이다라고 이제 지칭한 책입니다. 뭐 최근에 저도 갑자기 유시민 씨가 어떤 책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지라고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어서 방금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 진중호 씨랑 좀 약간 다툼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리기 때문에 좀 약간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시사적인 이슈는 몰랐고 그냥 정치적 색깔 전혀 없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진 않고 다만 뭐 제가 유시민 씨를 더 옹호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자유론이야 책은 그냥 어찌됐든 유시민 씨가 정치 활동을 하긴 했지만 뭐 작가로서의 저는 유시민 씨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유시민 씨의 글쓰기도 좋아하기 때문에 유시민 씨처럼 글을 쓰는 방법, 그가 작가로 추천한 책의 관점에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그리고 유시민 씨를 떠나더라도 존 스튜어트 밀은 유명한 여기 고전 세계, 고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문장 자체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으로, 만약에 정말 약간 정치에 민감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색깔 전혀 없습니다. 이 편에 이어서 바로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성이나 편견이나 미신, 어떤 때는 사회적 호감 또는 정반대로 사회적 반감, 또 어떤 때는 부러움이나 질투, 교만이나 오만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욕망이나 자기 염려,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자기 이익가 결정인자가 된다. 어떤 한 계급이 떠오르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계급의 이익과 계급적 우월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률을 크게 좌우한다. 스파르타 사람과 그들의 노예, 농장주와 흑인 노예, 왕자와 신하, 귀족과 소장농, 남자와 여자 사이의 도덕률은 대부분은 이런 신흥 계급의 이익과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촉발된 느낌과 생각은 떠오르는 계급의 도덕 감정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기세 좋던 계급이 몰락하거나 그 계급이 상승세를 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배적 위치에 있던 도덕 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사람들에게는 세속의 권력자 또는 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를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기피하는 노예 근성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이 곧 지시와 금지의 형태로 인간의 행동 규칙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원리가 된다. 이 노예 근성은 이기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위선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술사나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증오심을 낳는다. 한 사회의 도덕 감정이 형성되는 데는 하찮은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 전체의 명백한 이해관계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런 인간 이해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공감과 반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이해관계와 그다지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감과 반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사회 또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세력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규칙의 실질적 원천이 된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따르는 처벌이 두려워 또는 여론의 힘에 밀려 그 규칙을 준수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 사회의 생각과 감정을 선도해온 사람들은 세밀한 부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큰 틀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사회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따지기보다는 사회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하는지 캐묻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보편적 대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자신들이 보여주는 이단적 성향에 대해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바꾸는데 더 골몰했다. 그러나 어디
있기 마련인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만은 한마음으로 꾸준히 지켜왔다. 이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많다. 이른바 도덕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더없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실하고 완고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신학적 증오가 가장 확실한 도덕적 감정의 하나가 된다. 자칭 보편교회 (Universal Church)의 촉세를 앞장서 풀어버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는 그들도 교회에 못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한쪽도 완승을 거두지 못한 채 각 교회 또는 종파가 원래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막을 내리자 다수파가 될 가능성이 없음을 알아차린 소수파들은 상대방에게 종교적 관용을 호소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의 중요한 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이제 사회가 생각을 달리하는 개인에 대해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위대한 저술가들은 특히 양심의 자유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따라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 자신의 평온한 삶이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 종교적 무관심이 평비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관용의 폭이 가장 넓은 나라에서조차 종교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암묵적 예외를 상정한 가운데 관용의 의무를 받아들였다. 이를테면 교회 행정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취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용서하지만 교황 절대주의나 유니테리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만 포용한다. 자선을 베풀다가도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려버리는 신자들도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종교적 믿음이 진지하고 강렬한 곳일수록 관용의 폭이 좁다. 영국에서는 독특한 정치사의 영향 때문에 여론의 구속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법의 간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작은 편이다. 영국인들은 의회나 행정부가 개인의 사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고귀한 뜻에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일반 인민의 이익과 반대되는 세력을 대표한다는 오래된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 인민들이 아직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곧 자신의 힘이 되고 정부의 생각이 곧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신과 정부를 동일시하게 되면 이미 여론이 그러고 있듯이 정부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동안 자유 영역으로 남아있던 개인의 사생활에 정부가 간섭하려 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다. 합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간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옳고 타당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옳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만큼이나 그릇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사실 정부의 간섭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듯이 아니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 기꺼이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정부의 간섭을 받느니 웬만한 사회적 해악은 있는 그대로 감수하려 든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인 것이다. 감정이나 기분이 다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해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개입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규칙이나 원칙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